오빠 안녕. 안녕. 일주일 만이지? 우리 근데 지난주에 아니 일주일 만에 봤는데 뭘 그렇게 좋은 걸 드셨길래? 시장에 올라왔잖아. 아 나는 안색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거 산삼 먹고 온 줄 알았어. 나는 주식쟁이잖아. 주식쟁이다 보니까 나는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몸이 컨디션이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 같아. 그네. FOMC 마무리되고 시장이 급 반등이 또 오랜만에 모처럼 나오니까 그래도 좀 뭔가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아. 진짜 그 아우라가 주식 시장 때문에 달라지는 게 진짜 오빠는 그 업이 천생 주식쟁이다. 그런 것 같다.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기분이 좋거나 이런다기보다는 그래도 휴 한숨 돌렸다 이제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또 주식 시장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색깔이 좀 바뀐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전쟁 관련주는 힘을 좀 잃고 대신에 새 정부 수혜주 뭐 이렇게 이름 붙일까? 날카롭다 되게. 걔네들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2월 달부터 보면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런 테마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지. 왜 시장을 상승 올라가려면 추가적인 모멘텀과 시장을 끌어갈 수 있을 만한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재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가자는 측면에서 이제 계속 이런 박스 상단이 막혀 있는 그러한 느낌이었고 하단에서는 개인들의 저가 밀세가 시장을 받쳐주는 느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에서 계속 치고받는 가운데 그 테마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그 안에서 보면 지금 얘기를 해주었던 이런 전쟁 관련주 이런 쪽이 전쟁 발발 이후에 관련된 종목들이 2월 중순 이후부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 근데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4차 회담 이후에 화상 회담 이런 그런 상황이 계속 진전이 되고 있었고 아직까지 완전히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 건 아니지만 위기의 정점은 지났다. 이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우리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전쟁 테마 4가지 그러니까 에너지 그리고 이런 사료나 비료 관련주 그리고 비철금속 관련주 마지막 4번째로 이런 방산주까지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가 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힘을 좀 잃어버렸고 그 빈자리를 오히려 정책 수혜주라고 하는 건원풀이라고 혹시 들어봤어? 아, 나 그 유행어 나 되게 늦었어. 나 몰랐어. 그 근데 신조어가 그게 나왔잖아. 보니까 건설, 그다음에 원자력, 그다음에 플랫폼. 맞아. 오. 이 세 개의 이런 테마주 이런 부분이 정책으로 받아가면서 오히려 그 빈자리를 갈 곳 잃은 수급이 그리고 한정된 수급이 그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같이 나타났던 게 최근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정책 수혜주 지금은 권원풀이지만 나는 자동차 관련 공약도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언제든지 이슈화가 되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동차 관련 공약주도. 아무래도 비워져 있는 바스켓을 채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가장 큰 피해주가 바로 이런 자동차였잖아. 그러니까 비워져 있는 바스켓을 채우는 과정에서 수급이 일정 부분 들어오게 되면 이 수급이 이제 올릴 수 있을 만한 뭔가의 거리, 모멘텀 그러니까 올릴 만한 당위성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걸 또 이제 우리는 정책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내가 정책 좀 모아봤거든. 내가 준비한 자료 같이 보자. 윤석열 당선인 주요 자동차 관련 공약인데 쭉 읽어볼게. 그냥 오빠가 딱 듣고 이거는 좀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면은 얘기해줘. 오케이. 전기차 충전소를 주유소나 LPG 충전소 안에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는 아웃시킬 거고 전기차 충전요금을 5년간 동결을 할 거래. 그러니까 전기차 유지비 인상을 막고 충전 인프라를 더욱 확대해서 전기차 전환 속도를 키우자라는 게 골자 같고 그다음에 쭉쭉쭉 읽어보면 GTX ABC 뭐 연장 이렇게 썼지만 결국 뭐 고속철도 공항, GTX 인프라 확충으로 대변될 수 있을 것 같고 도심 안에서 지금 뭐 안전속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30km로 뭐 달려야 되고 뭐 이러잖아. 5030. 근데 이게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고 현실을 반영을 좀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도 있었어. 그래서 일부 구간에 한해서 60km로 완화하게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자는 그 유럽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을 해가지고 차 운행 자체를 못하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있나 봐. 그래서 그거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긴데 주요 공약 중에 투자할 거리가 있을까? 아이디 한번 찾아보자. 우선 주유소 LPG 충전소 내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를 하겠다 관련된 내용인데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종목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지. 오호. 바로 그렇게 본다면 원익그룹으로 인수된 구 P&E 솔루션 이제는 원익 P&E
같은 경우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고, 그리고 코넥스에 있는 시그넷 EV 이쪽을 SK그룹에서 떠갔잖아.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쪽, 그리고 시그넷 EV와 관련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쪽이 아이마켓 코리아 뭐 이러한 종목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인프라 관련된 종목으로 보면 전기차 충전기 이런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35년부터 내연기관차 아웃 이 그러니까 부분 같은 등록을 경우는 안 시킨대. 그렇지. 그렇다 보면 앞으로 뭐 10여 년 이상의 기간은 남아 있지만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부분은 전환 자체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지원과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일부 뭐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뭐 명신 산업을 비롯한 여러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 그리고 전기차나 수소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모멘텀이 될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강력한 정책적인 수혜주다, 기대주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옛날부터 얘기 항상 많이 있어 왔었던 됐으니까. 부분이고 시대적 트렌드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방향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어가는 부분이고, 세 번째 전기차 충전 요구 5년간 동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나는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생각을 해. 하하. 지금 원가단이 그만큼 많이 올라왔었잖아. 국제유가 급등을 해서 100불선 넘나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일부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일부 떨어지는 모습은 나타났었지만 원가단은 부담이 있는데 이거를 판가로 전이시킬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 정부 정책적으로 누르는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악재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GTX ABC 세계 노선 연장 및 DEF 노선 추가 네 번째인데, 저쪽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건설사들 여기 해당이 될 수가 있겠지. 건설주. 뭐 지하차도 뭐 이런 부분 뭐 진행을 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도 안 그래도 우리가 건원풀 얘기를 할 때 건설 관련되어서는 주택 관련된 뭐 250만 호 공급 이하 관련되어서 이번 주 들어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갑자기 상한가가. 범양건영이나 뭐 일성건설 뭐 이러한 종목들도 상한가 같고, 그 무겁디 무거운 한신공영 이러한 종목도 10몇% 올라가는 거 보아서, 야, 기존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서울 단지 안에서는, 서울 시내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GS건설이나 현대건설 같은 이런 브랜드네임 아파트 이런 부분만 수혜다 해서 GS건설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 밑에 단에서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중소형 건설사들까지 같이 갔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GTX 노선 관련주여가지고 GTX 관련주 이런 부분 좀 더 점검을 해봐야겠지만, 이런 중소형 건설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과거에 뭐 특수건설을 비롯한 뭐 이런 일부 건설사들 같은 경우가 항상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법인 차량 전용 번호판. 저거 뭐냐면은 요즘 막 노란색 리스 번호판 같은 해가지고, 아니 리스 차량 뭐 법인이 사실 그거 세금 떨려고 일반 차처럼 맞아. 법인차 사서 그거 쓰잖아. 허 번호판 뭐 이런 거. 근데 허가 안 뜨는 게 함정인 거지. 어. 그래서 그 사람들 약간 조금 창피를 준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뭐 번호판 색깔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특식을 만들어 준다 한다고 하더라고. 번호판 하면 우리가 노란색 번호판의 경우에는 우리가 운송사업자 이 부분 모범 있는 거고, 택시만. 그리고 기억이 일반 난다. 그치 카카오 뭐 이런 것들도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운송사업자를 가지고 면허세 내고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뭐 그와 관련되어서는 나도 딱히 생각이 안 나. 뭔 수혜주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패스. 안전속도 5030 사실 나도 이게 좀 불편한 부분인데, 어떤 데는 60km고 어떤 데는 50km고 당연히 이제 학교 앞에는 30km 제한 속도 제한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이제 60km로 상향 뭐 이런 부분 진행을 하는 부분 관련주는 나오고 없지 있는데, 이거는.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는 있어. 이거를 갖다 묶는다고? 뭐 교통관제 시스템 이런 부분 관련돼서 S트래픽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이건 좀 약간 억지스럽지. 그런 부분은 약간 이런 부분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관련된 종목들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그런 부분이고, 사실 표지판 바꾸는데 그 표지판 업체가 이런 거 바꾸겠지만 그런 쪽이야 중소 비상장일 것 같아. 비상장이고 완전히 이제 중소 그 군소업체들 이런 쪽이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제한적인 거고, 음주운전 차량 내 음주운전 방지 장치 장착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거 장치 만드는 회사. 이런 것들이 센서잖아. 센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왜냐면 우리가 차에 탔었을 때 만약에 혈중 알코올 농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숨 불어서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차량 안에 있는 공기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빠르게 센서가 체크를 해서 알코올이 어느 정도 수치 이상이면 시동이 안 걸리게 한다든지 이런 내가 부분은 원칙적으로 알아볼게. 나올 근데 수도 이게 아마 있겠지. 이걸 거야. 자체적으로 차 안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출발하는 거에서 법적으로 이거를 이제 반드시 이제 자기 차 안에 있는 걸 불어야 시동 날숨, 걸리고. 그러니까 날숨이라고 하지. 숨 뱉어내고 그걸 따라서 이제 인식이 되어야 이제 자동차가 출발. 그거 자체는 약간은 뭐랄까 불편할 것 같거든 나는. 잘못을 했으니까. 오히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센서 이런 것들이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향후에 자율주행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 자체가 적용이 된다든지 하면 오히려 이런 오토파일럿이나 자율주행이나 오히려 이런 쪽과도 일부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재밌다. 그리고 센서 쪽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와 관련된 전장업체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이런 부분 일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거리는 있겠지. 혹은 우리 인간이 이런 부분 못 해주는 것을 이제 AI나 로봇 이런 쪽이 대신을 해주게 된다면 요즘 로봇주 비상하던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붙일 수 있을까? 3월달에 이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로 우리가 로봇 이런 부분에 점검을 이전에 해보았잖아.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로봇 관련주가 엄청나게 튀었어. 왜냐하면 어제 삼성전자 그러니까 오늘이 지금 3월 17일이고 어제 3월 16일 날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향후 신사업으로 로봇과 AI 이런 쪽 얘기하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아침에 갭으로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지. 뭐 시장에서는 이런 최근에 정책 관련된 코딩 교육 이런 부분 관련돼서 교육용 로봇인 로보로보 이러한 종목들도 있지만 뭐 로보티즈, LG 쪽과 전장 이런 부분 진행을 하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에브리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 단순히 지금은 청소기 이런 무선 가정 청소기를 내에서의 청소기지만 무선 청소기를 만드는 업체이지만 삼성전자와 자율주행 특허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고 이런 로봇 청소기가 크게 보면 집 도로 안에 청소기. 있는 자율주행차 아. 이 개념이라는 거지. 센서로 인식을 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뭐 라이다, 레이다 이런 부분 장착을 하게 되면 향후에 앞에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 물건 앞에 이제 레이저나 초음파 이런 부분을 쏴서 돌아오는 시간 이런 것들 계산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 사물을 인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카메라 이런 부분이 붙어가지고 사물 빠르게 인식을 하고 돌아가서 이런 모터잖아. 모터 돌아가면서 이런 것들 이제 이물질 흡입을 한 이후에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무선 충전까지 가능하게 되는 뭐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 그렇게 본다면 이 집안에 있는 자율주행차 이런 측면에서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일 수가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서 우리가 좀 뽑아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한 것 같아. 근데 재밌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으로 따지자면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거고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현실화되었을 때 우리가 증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해. 그렇지만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사고 수급이 쏠리고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그 부분 자체는 사실 제한적이라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건원풀 뭐 이렇게 돌아가고 일부 로봇 관련 코딩 교육 뭐 이런 부분으로 일정 부분 뭐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쪽이 올라간다더라 하면서 이런 부분 자체는 지금 당장은 실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향후에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정책 테마주로 보는 게 우선이라는 거지. 그렇다 보면 그 안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쪽을 우선적으로 찾아낸 이후에 옷과 석을 좀 구분을 해봐야 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만 아는 특징주는 특징주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잖아. 시장이 알아줘야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추측을 하면서 관련주 무엇이 있을까 매칭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현실성이 더 높은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그쪽이 더 빨리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조금 너무 막 엄청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실 것까지는 없다는 거 시청자분들께 유의사항 꼭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또 다 오르기 때문에 안 오르는 종목 찾기가 더 어려운 날인 게 또 오늘 3월 17일인데 다음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준비가 돼 있거든. 우리가 항상 뭐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하는 거 없고 사실 잊어버릴 만도 아니지. 2, 3주에 한 번씩은 꼭 다루는 게 LG 엔솔 문제야. 그치. 문제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습지만 시장에서 그만큼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차트상 3월 15일에 최저가를 찍고 오늘 3월 17일 37만 원 정도까지
정도까지 반등은 하는데 이게 아직 바닥일까 아닐까가 정말 궁금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하고자 증권사 리포트를 좀 읽어봤거든. DS투자증권이 가장 최근에 내놨더라고. 뭐 나머지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거야. 뭐 JV 설립해서 수주 잔고 확대하고 원통형 배터리 성장 긍정적이지만 핵심은 요거라는 거. 배터리 업계내 경쟁이 워낙 심화가 돼 있어서 부담 요소고 지금 뭐 니켈이라든지 뭐 배터리 소재 엄청 오르잖아. 그래서 원가 상승 부담이 있다는 거야. 투자 의견 홀드. 이건 뭐다? 사지 말고 지켜봐라. 그렇지. 그렇지. 지켜보라는 지켜보자. 거잖아. 살 때는 아닌가 봐. 이번 주에 상장 이후에 최저가를 경신했지. 그리고 나서 시장이 올라오니까 올라오더라도 올라오는 상승폭 자체는 좀 제한적이었다. 이게 내 개인적인 느낌이야. 어허. 그리고 우리가 30만 원에 상장을 했지만 이러한 부분이 상장 이후에 직후에 거의 60만 원 부분에서 거의 근처에서 시작을 했었지. 59만 7천 원에 시작을 했었나?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지. 그리고 이제 3월 11일 코스피 200 정기 편입 이후에 공매도 타겟이 되면서 그때 월요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 화, 수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오히려 음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어. 계속 공매도 타겟 이런 부분이 계속 같이 나타났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었던 부분 자체가 그동안 악재로서 많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 1번, 우리 일단 실적을 보게 된다면 상장 초기만 하더라도 LG 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예상이 되는 영업이익은 약 9천억 정도였어. 그런데 지금 최근 나와 있는 보고서나 이런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이 9천억이 아니라 7천억 중후반 혹은 7천억 초반까지도 지금 떨어지는 분위기야. 내가 보았을 때 목표가 43만 원 리포트가 약 7,600억 정도였거든. 7,600억 이 정도였는데 9천억에서 계속 내리막이었고, 최근에 근 한 달 사이에 지금 니켈, 코발트 뭐 할 것 없이 관련된 이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지. 원래 비싼 코발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하이니켈 배터리 이런 부분을 많이 채용을 했잖아. 그러면서 니켈 90% 이상 뭐 구반반 이런 얘기도 얘기해줬지. 했었고 811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삼원계에서 거기에 알루미늄 코팅까지 들어가는 NCMA 이런 배터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를 해보았지만 니켈 가격이 뭐 이틀 만에 110% 그리고 170% 이상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다 보면 이러한 부분이 수익성에서 추가적인 악화 요인이 되는 거지. 그게 첫 번째, 수익성 악화 요인이다. 그러면 수익성이 악화되었을 때 이를 좀 만회할 만한, 그러니까 가격이라도 좀 싸면 수익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올해는 좀 이런 부분이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만드는 시기고, 내년도부터 좀 더 올라갈 수 있으니 어느 정도 그래도 익스큐즈가 되는 부분이잖아. 하지만 비싸다는 거야, 현 시점에서. 지금도 싸기라도 비싸구나. 해야 되는데 비싸다. 그때 당시에 내가 점검을 했을 때 관련 리포트를 좀 확인을 해보면 CATL과 비교를 하는 거지. 왜 글로벌 1, 2위 다툼을 하고 있으니까. 1위가 CATL, 1위가 CATL, 중국의 2위가 LG 에너지 LG엔솔 솔루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5위권 안에 SK 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이런 쪽이 다 포진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점검을 해보아야 될 게, 당연히 CATL과 비교를 할 때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때는 향후에 3년치를 땡겨서 얘기했어. 작년 기준에는 3년치만 2024년, 그리고 올해 기준에는 2025년에는 우리가 생산 라인 증설을 하게 되면 이 정도가 되니까 이때 이익이 이만큼 발생을 할 거니까 이것과 지금 가격과 비교해 보면 싸다, 이런 논리였거든. 근데 그게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거지. 즉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축소가 되었다는 것, 그걸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앞서 CATL과 비교했을 때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40배 언저리. 왜냐면 내가 40만 원대 그 초중반에 보았을 때가 그때 당시에 이제 EV 에비타 기준으로 22년 EV 에비타 기준으로 약 45배, 44배 정도였고, 그리고 CATL이 30배였어. 그러면은 CATL보다 더 비싸네. 그렇지. 2등인데 더 비싸다는 거지. 그러면은 고평가돼서 부담스러울 법한데. 그치. 근데 차이가 있지. CATL은 글로벌리 가장 큰 마켓을 가지고 있는 중국 시장, 거기에서 압도적인 1등이고, 그리고 중국이랑 캡티브를 확실히 갖고 있는 쪽이고, 국내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관련되어서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는 1등 업체이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냐 글로벌 시장이냐 차이는 있겠지만 1, 2등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한쪽이 44배, 한쪽이 30배였거든. 물론 지금 많이 좀 떨어져가지고 하더라도 지금 40배 일부 언더로 떨어졌지만 CATL보다 훨씬 더
프리미엄 자체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런 부분이 올해 성장성 이런 부분이 좀 일부 퀘스천 마크가 달리면서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CATL보다 비싼 주가를 얼마만큼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시장에서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을 가져가는 가운데 향후에 방향성 자체가 맞는 2차 전지에 프리미엄을 주었다면 이제는 프리미엄보다는 일정 부분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이 되는 가운데 오히려 디스카운트를 먹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잖아. 1, 2월 달 흐름 보면은 진짜 좀 차가워진 것 같아. 많이 차가워지는 이런 상황이고 기존에는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로 일정 부분 로테이션이 넘어가는 가운데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 향후 성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그에 따른 기대감도 좋지만 당장 실적과 그리고 이 실적과 비교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많이 비싼 건 맞지.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비단 이건 LG 엔솔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의 시장 주도주라고 얘기해 왔었던 2차 전지 전반적인 문제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했을 때 향후에 배터리가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 효자 산업이고 나아갈 방향성이 좋으니까 당연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년까지는 거기에 따른 과도한 프리미엄 자체를 많이 주면서 작년 여름에 적게는 2배, 작년 6,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이상 올라왔거든. 에코프로비엠, LNF가 여기 대표적인 케이스였고 근데 그러한 분위기가 올해 1월부터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런 그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주는 과정, 디스카운트를 주는 과정 속에서 적정한 밸류 찾기 이런 부분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직 바닥일까 아닐까가 아니라 뭐 지금 살까 말까에 대해서 오빠의 대답은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다. 딱 5글자네. 보수적이다. 보수적이다. 아 그렇구나. 지켜만 보자. 아 보수적이다. 지금은. 지켜만 보자.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LG 에너지 솔루션 아마 많은 분들이 청약도 하고 지금 포트폴리오에 갖고 있든 없든 엄청난 관심으로 한 번씩 찾아보실 텐데 일단은 지금은 지켜봐야 된다는 시점인 거 뭐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 의견 정리를 하면서 오늘은 좀 저희가 활기찬 분위기에서 과외를 받아봤던 것 같아요. 그치 오빠? LG 엔솔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좀 더 좋았을 거. 갑자기 텐션이 후 이렇게 내려가서 갑자기 훅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는 그런 떨어져서? 느낌이랄까? 근데 우리가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잖아.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우리가 작년까지 프리미엄을 주는 과정 속에서 그때는 시장은 승자였었고 지금은 이런 프리미엄이 축소가 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좀 패자로서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변곡점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골이 깊으면 다시 한번 또 산이 높을 수가 있거든.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나 아니면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 쇼커버가 좀 강하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짝짝짝 다음 주도 분위기 좋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